일반 국민은 뉴스 보고 알았어. 자, 그래,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게 다가 아니야.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벌써 시간이 너무 지나갔어. 얘기를 계속 본론이 아니라, 이 스캔들로 가리고 싶은 뉴스 중에, 그럼 뭐였을까? 왜 갑자기 송일국 스캔들이 터졌느냐, 이거야. 송일국 매니저 월급을 김을동인의 국회의원 인턴 월급에서 준 건데, 그럼 국회 인턴이 누구냐? 이게 국회 인턴 월급이요. 국회 인턴은 겸직금지예요. 뭐 겸직이 가능하다고 또 막 뻥치다가 걸렸잖아. 겸직이 가능한 건 국회의원만이고, 국회의원만 겸직이 가능해. 그리고 국회 인턴은 국회 겸직이 불가능한 일이야. 그 일반적으로 국회 인턴들이 뭐 하냐면 국회 도서관에서 자료 찾고 그 다음에 법안 만들기 실무 정리하느라고 애들이 정신이 없어갖고 겸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뭐 알바 따위? 내가 본 국회는 인턴 없으면 안 돌아가. 보좌관은, 사실, 국회에 보면 제일 높은 게 보좌관이야. 그 방에 킹왕짱 보좌관이 있고, 그 밑에 비서관이 있어. 보좌관이 2명인가 되고, 그 다음에 비서관이 있고, 비서가 있고, 그 밑에 인턴이야. 인턴 애들이, 얘는 계약직이야. 1년마다 계약하는 계약직인데, 모든 일은 얘네들 다 해. 윗대가리들은 뭐냐? 정치하는 애들이야. 서로 줄 서고, 그래가지고 다른 방에 있는 보좌관들하고 네트워크 형성하고, 줄 서고 이런 거 쓰는 애들하고, 주로 이 인턴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국회에서 제일 바쁜 애들이 인턴이야. 그런데 그 인턴 자리를 송일국 매니저를 등록해놓고, 송일국 매니저한테 월급을 줬다는 거 아니야. 그 인턴이 받는 월급이 참 하찮거든? 그게 110만 원 정도 받던가? 120만 원 정도 받던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다. 내가 2007년까지는 110만 원인가 20만 원밖에 못 받는 자리였어. 그 자리를 갖다가 그럼 그 매니저가 그 개고생을 하고 돈 그거 받았다는 얘긴데, 자, 그래, 여기다가 미안한데, 유튜브에 접속자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채팅창에다 너네가 써봤자 내가 못 읽어. 내가 읽는 게 중요하잖아. 시청자 게시판에다가 그 당시에 객관적 자료들을 좀 올려줘봐. 말로 주장하지 말고 올려줘. 내가 이거는 인터넷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들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잖아. IT 업체 사장들이 모여서 거짓말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너가 그 객관적인 정보하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싸이 이전의 접속자 수, 하루에 방문자 수, 그 다음에 왜 그런 게 있다. 페이지 뷰? 페이지 뷰라는 게 있다며. 그 페이지 뷰를 한번 이렇게 좀 조사 좀 해봐봐. 그래갖고 객관적인 자료를, 좀 올려줘봐봐. 나도 말로 하지 말고 보여줘. 나는 이게 말로 들은 거야. 말로 들은 거고, 너희들이 내 말이 틀렸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려면 니네가 반증을 갖고 와야 되는 거야. 나는 이게 IT 업계 사장들한테 들은 건데, 너네들이 내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너희들이 반증을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원래 반박하는 사람이 반대 증거를 갖고 오는 거야. 학교에서 안 배웠어? 논술 시간이 작구나.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예. 무조건 아니라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니네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닌 근거를 갖고 와야 돼. 그래야 니네 말에 설득력이 있고 나도 그걸 보고 배울 수 있지. 그러니까 뭐 IT 업계 사장들이 자기네들 회사만 보고 지네들 주장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갖고 와봐. 그럼 내가 배울게. 자,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청와대 항명 사태, 이게 터진 순간에 송일국 매니저 스캔들이 올라왔다는 거야. 그러면 그 청와대 항명 사태가 우연히 벌어진 김영환이라는 꼴통이 일으킨 우연한 사건이냐? 이 또한 기획이란 얘기가 있더라는 거야. 뭐요? 청와대 항명 사태를 덮기 위해서 송일국 매니저 사건이 터졌다고 내가 지금 쭉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항명 사태도 여권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작품이란 얘기가 있어. 공작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윤회 박지만 사건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윤회 박지만 사건에 대한 실체. 오늘 박근혜한테 듣고 싶었던 게 그거 아니야? 오늘 박근혜 기자회견에서
그 밝히라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박근혜 할아버지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정윤회 스캔들의 본질을 밝혀라. 이 본질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청와대 항명 사태로 그 정윤회 박지만 스캔들의 본질을 그냥 또 덮고 넘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난주 말에 뭐가 나왔냐면 정윤회 문건에 민간 사찰 부분이 나왔잖아. 정윤회 그니까는 한 번 덮었어. 그니까 걔 누구냐? 박관천인가 누구 한 사람을 모든 걸 덮어 씌워갖고 걔만 처벌하고 덮으려고 그랬어. 근데 박지만 쪽에서 정윤회 문건을 또 공개를 한 거야. 그래서 정윤회가 민간인 사찰도 했다는 얘기가 또 터진 거야. 내가 맞지? 지난주 중반에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윤회 사건이 지난주 초반에 덮이는 것 같았어. 그 박모 씨, 그러니까는 1월 초에 박모 박관천인가 뭔가만 처벌하고 전부 다 한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이다, 개인적 일탈을 덮으려고 했는데 지난주 중반에 박지만 측에서 그 민간인 사찰건을 터뜨린 거야. 정윤회가 민간인도 사찰했다. 그러면 맞아요? 내가 지금 정확히 보고 있는 거야? 아이, 내가 왜 빨갱이야? 내가 빨갱이라고 하고 싶지? 미치겠지? 맞지? 그래서 그 정윤회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영환을 부른 거고 안 가겠다! 그래서 그냥 덮어버린 거야. 라는 얘기가 있어. 근데 요건 좀 추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청와대 항명 사태가 정말 청와대가 통제불능의 무법지대인 거냐? 아니면 정윤회 스캔들을 덮기 위한 저들의 술수였냐? 좀 더 지켜보자고. 좀 더 지켜보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박근혜가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 미치겠지. 막 얼려버리니까. 막 말만 할 말라 그러면 얼려버리니까 미치겠지. 일단 좀 녹여놔야 돼, 지금 시점은. 자, 오늘 박근혜가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발표했어. 그죠? 오늘 박근혜 기자회견의 핵심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다. 이러면서 막 그 분위기를 몰아갔단 말이야. 얼음땡. 미치겠죠? 예. 내가 그 방법을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도 녹여야 되겠다. 자, 그래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 얘기가 막 나와. 금리 인하 얘기 막 나왔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박근혜 기자회견으로 또 가리고 싶은 뉴스가 있어. 물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어제였지. 어젠가 그제 의정부 화재 사건이 터져. 토요일 날인가? 의정부 화재 사건이 터지죠. 예. 자, 의정부 화재 사건. 이 의정부 화재로 얘네가 재미를 한참 봤어. 토요일, 일요일 날 막 그 의정부 피해가 심각하다고 막 뉴스를 띄우다가 지금 갑자기 싹 사라지지 않았냐? 지금 의정부 화재 사건 기사가 싹 사라지지 않았어? 거의 사람들이 클릭도 안 하고 메인에 안 올라오지. 이유가 뭘까? 싹 사라졌어. 이유가 뭐냐? 써봐. 그렇죠. 이명박 규제 완화. 의정부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어. 어제 낮까지도 막 벌레들이 열심히 퍼돌리다가 중단된 이유가 뭐냐? 뉴스가 나와버린 거야. 이명박이 2008년에 규제를 바꿔서 건축법을 바꾸는 바람에 건축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그런 날림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소방 규제가 완전히 개판이 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시행령을 바꿨다. 그래서 의정부 사고가 난 거다. 그게 어젯밤부터 나온 뉴스였어. 그러자 갑자기 박근혜 기자회견으로 모두가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박근혜 기자회견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이 중요했으면 연초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박근혜 기자회견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이게 연초에부터 박근혜 기자회견이 언제 한다 뭐 이러면서 뉴스로 다뤄야 돼.
한마디도 없었어. 그러다가 교묘하게 의정부 화재 사고라고 막 떠들다가 이명박 규제 완화가 원인이라는 뉴스가 떡하니 떠서 국민들이 거기 클릭이 높아지자 갑자기 박근혜 기자회견이 중심이 돼? 뉴스의 중심? 그러면서 박근혜가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할 거다. 근데 아직까지 뉴스의 경제개발 내가 미안해 몰라서 그래. 지금 박근혜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한 게 나왔어요? 아니 오늘 기자회견이 그 핵심이 그거라며. 경제개발 3개년 계획. 근데 경제개발 3개년 계획에 대해서 그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를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명박이 건축 규제 때문에 건설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건축 규제를 없애버린 거야. 소방 규제를. 그렇게 따닥따닥 지금 못 짓게 한 건데. 근데 지금 뭐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그러면서 어제 저녁부터 설레발이 그렇게 심하시더니 나온 내용이 없지. 그지? 오늘 나온 내용이 없고 뭐 이것만 얘기했다. 그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 지금 경제 얘기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금리 인하 얘기예요. 금리를 언제 인하할 거냐. 그런 얘기가 나와. 금리 인하 이야기. 여러분, 잘 모르겠죠? 지금 기름값이 기름값이 엄청 떨어졌어. 1,400원대도만. 그죠? 1,400원대. 예. 박근혜 횡설수설.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도 1,400원대로 떨어졌어요. 그죠? 원래 다른 나라는 지금 다 2, 3년 전에 절반으로 떨어졌다는데 우리나라만 한 25% 떨어졌어. 우리나라만 한 3, 4년 전에 비해서 25% 정도가 깎인 거고 다른 나라는 50% 이하가 내려갔단 말이야. 왜냐하면 국제 원가가 폭락하고 있어. 예. 국제 원가가 폭락하고 있어갖고 다른 나라는 기름값이 3, 4년 전에 절반으로 내려갔다는 거야. 2,000원 하던 게 지금 1,000원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만 1,500원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지금 기름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이걸 외국에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요게 지금 다 프랑스 시위. 자, 이 프랑스 시위 얘기를 여기서 내가 다시 할게. 금요일날 우리 방송이 방폭이 됐어. 그죠? 금요일날 방폭이 되면서 내가 방폭이 돼서 열받아갖고 생방송을 한 30분 더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버렸어. 예. 일본은 700원이야. 금요일날 방폭이 된 다음에 나온 부분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였냐면, 지금, 여러분, 프랑스나 전 유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반이슬람 시위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도되는 것도 반이슬람 시위라고 나와. 그런데 프랑스에서 시위하는 핵심을 들어보니까 반테러, 반언론의 자유 탄압이야. 자, 우리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프랑스 시민들이 시위하는 건 반이슬람 시위라고 들었죠. 그죠? 예, 반이슬람 시위라고 우리가 듣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프랑스의 시위의 핵심 내용을 보니까, 요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반테러야. 반이슬람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든, 범인이 누구든 테러 반대야.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이지. 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거지. 반이슬람 시위가 아니야. 테러 반대를 반이슬람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이 이거는 테러 반대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슬람 반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예.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프랑스의 시민들이 나와서 300 몇십만이 나와서 시위한 내용이 뭐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리고 테러 반대야. 그래서 자유와 평화.
이게 시위 이름이 자유와 평화를 위한 시위야. 언론의 자유와 테러 반대.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모든 선진국, 소위 이제 잘 나가는 나라, 미국, 캐나다, 한국 이런 데서 보도하기를 반이슬람 시위라고 하고 있어요. 왜일까? 이게 왜일까? 여기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었던 거야. 내가 금요일에 방폭된 다음에 프리메이슨 얘기했나? 방폭되기 전에 했나?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프리메이슨이라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예, 프리메이슨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냐면 1990년대 후반부터예요. 1990년대 후반부터 프리메이슨 이야기를 조직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어.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이게 시점이 또 중요한 거야. 나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잠깐만 내가 진정을 해야 되겠어. 너무 떨려. 나 이 얘기 했다가 진짜 또 뭐 나 이 얘기 했다가 또 방폭될려나? 얼리고 해야 되나?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 하던 얘기를 마저 할게요. 이제 여기 본방 얼리는 이유가 이럴 때 꼭 본방이 녹여져 있으면 방폭된 다음에 헛소리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얼리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금요일날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때 내가 얘기한 게 나도 얘기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다시 잘 들어봐. 한 예로 그러면 우리 이제 최근 뉴스하고 연결할게. 미치겠네. 왜 이러냐 오늘. 여러분 신은미라고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 강제 출국된 여자. 강제 출국된 미국 시민권자 신은미. 그 사람이 이제 강제 출국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어. 언제? 어저께인가 미국으로 돌아갔단 말이야. 근데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공항에서 LA 국제공항에서 소위 그 신은미를 종북 빨갱이라고 모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박사모 회장, 전 박사모 회장을 비롯해서 소위 뭐 그 한국에서 계속 종북몰이를 하고 있는 무슨 듣보잡 인터넷 신문 관련자들하고 그런 무슨 뭐 박사모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비판하는 시위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소위 종북 빨갱이라고 외치는 그 가스통들이 신은미를 환영하는 사람들을 팼어. 신은미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꽃다발을 뺏어갖고 집어던지고 폭력을 행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소위 그 신은미를 비난하러 왔던 가스통들 중에 2명이 잡혀가. 아줌마 하나는 사진을 받고 남자는 모르겠어. 한 2명이 연행이 돼. 소위 이제 종북 빨갱이 얘기를 하면서 그 신은미를 환영하는 인사들, 소위 진보 인사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꽃다발 뺏고 막 폭행을 가했다가 그게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그 가스통을 2명을 잡아갔단 말이야. 현장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백인이 있어. 백인 남자가 설명을 하는 거야. 사실은 이게 진보단체 회원이 이 사람들을 때렸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였으나 다수의 증인들 때문에 결국 그 소위 가스통 2명이 잡혀갔단 말이야. 자, 여기서 그 백인이 누구냐? 유태인이야. 그 백인이 유태인이야. 유태인 무슨 박사래. 그러면 그러니까는 뭐냐? 그 유태인 박사가 신은미한테 그 무슨 신은미란 사람한테 종이 쪽지를 막 그 들고 피켓팅을 한 거야. 탈북자 80%는 신은미가 북한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북한에서 살길 바란다는 피켓을 막 들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그 내가 이 유태인 박사가 왜 여기 낀 거냐? 얘기가 있더만. 사연이 있었어. 뭐냐? 미국의 진보적인 사람들이 지난 8월 달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막 폭격하고 올라가고 높은 데서 구경하고 막 그런 짓거리 했잖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거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그때 소위 그
나를 초청했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미국 내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한 거야. 그 시위를 보고 그 유대인이 화가 난 거야, 유태인이. 이래가지고 모였다더만. 여기 결합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야, 한국 종북 빨갱이들이라고. 지금 이 진보 세력들이 종북 빨갱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 유태인이. 요건 최신 정보인데. 요런 얘기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직 다룬 기사 없을걸? 아직 다룬 기사 없을 거야. 나 사진으로 봤어. 예. 기가 막히죠. 요거 지금, 나만, 아마 이게, 나 말고 다른 언론에서 아직 다룬 적이 없을 거야. 예. 이게 뭐냐 하면, 그니까, 그래 놓고, 이 유태인이 뭐라고 한국 그 가스통들한테 얘기를 했냐면, 그날의 그 집회가, 그냥 미국에서 있었던 8월 2일의 집회가, 그게 하마스라는 테러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랐다란 얘기를 떠든 거야. 그 유태인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니까, 전 박사모가, LA 전 박사모라는 웬 놈이 그 얘기를 떠드는 거야. 그 얘기를 막 떠들면서 이 신은미 씨를 지지하는 LA의 진보 단체를 종북 빨갱이로 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 뉴스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게 정말 테러를 지지하는 시위라고 결론을 내렸냐? 전혀 아니라는 거야. 전혀 아니야. 미국 내에서는 그 시위를 그런 케이블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보도했느냐 하면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라는 평화주의자들의 시위라고 보도한 거야. 그런데 그걸 미국 내에 있는 나이든 한인들은 영어를 잘 못 알아듣잖아, 영어 뉴스를. 그러니까 소위 전 박사모 했던 남자가 그 얘기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야. 이슬람의 테러 조직을 지지하는 시위라고 그 인정을 받아서 이 여자들이, 종북 빨갱이라고 이 자기네들이 고소한 여자가 테러리스트에 올라갔다. 개소리야. 다 개소리야. 그래서 그 미국의 LA에 있는 여자들이 고소를 한 거야. 한국에 있는 무슨 변호사가 또 거기 끼었더만, 서모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잘 몰랐어. 옛날에는 이런 판을 잘 몰랐다고. 근데 내가 이제 갔다 오니까 이제 감이 오는 거야. 싹 이해가 되는 거지. 자, 이게 오늘 얘기가 너무 산만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금요일날 얘기했던 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예. 내가 금요일날 얘기했던 걸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무슨 프리메이슨 이야기. 그거는 만들어진 얘기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소위 프리메이슨을 믿는 음모론자들이 있어, 미국에. 그 프리메이슨이란 조직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태인들이다. 아니 뭐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애를 낳았고 그 혈육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십자군 원정 때 가지고 갔던 보물들을 그들이 이제 자본으로 해서 그게 지금까지도 그들이 그걸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그 다음에 내셔널 트레저라는 영화, 이런 데 보면 그 프리메이슨 얘기가 막 나와. 개뻥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대자본이 있어요. 금융자본. 이 금융자본이 누구냐? 소위 유럽에서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유태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뭐라고 있었냐?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거야. 금융자본.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금융자본을 쥐고 부자들이었던 거지. 그때 이 히틀러가 이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다가 많은 배상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 황폐화된 독일을 개발하는 비용이 필요했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의 자본을 뺏은 거야. 그래서 유태인들의 자본을 뺏어서 독일을
지금의 독일 경제 기반을 다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히틀러 덕분에 독일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을 한 거지. 지금의 세계 강대국이 된 게 히틀러 때문이야. 세계 4대 강대국이 된 게. 그런데 히틀러에 대해서 찬양하는 말 해요, 못해요? 입 밖에 내지도 못해. 독재자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히틀러에는 세 발에 피도 안 되는 박정희를 막 영웅시하잖아. 좌우지간. 그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괴롭혔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이제 셰익스피어의 소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소설책을 보면 거기 샤일록이라는 유태인 고리대금업자가 나와. 거기 나오는 고리대금업자가 바로 금융업의 시초였던 거야. 그래서 유럽의 소위 유대인들이 그 금융업에 종사를 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들이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 히틀러가 전 세계를 전 유럽을 지배하면서 유태인들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자본을 가지고 도망을 친 거야, 미국으로. 근데 도망을 갈 때 이 사람들이 무슨 황금 이런 거 부피가 많이 나가잖아. 요만한 다이아몬드하고 이만한 황금하고가 그때 같은 값인가 그랬어. 골드바 하나하고 다이아몬드가 하나 같았던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다이아몬드로 변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간단 말이야. 유태인들이. 그래서 미국의 소위 유럽의 금융 대자본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그 돈을 누구에게? 미국 정부에 지원하고 그 돈으로 2차 대전 전쟁 비용에 사용이 되는 거지. 그렇게 이스라엘이 미국의 그 영향력을 돈으로 미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자기네 나라 땅을 만들어 달라고 미국에 요구했고,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국가라고 선언해 버리잖아. 그 자리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더러 너네 가자지구란 조그만 데로 들어가서 살아. 그리고 이 땅은 지금부터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그게 가자지구 사태가 지금까지 벌어져서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갈등이 원인이라 이게 중동 전쟁이니 뭐니 벌어졌던 거 아니야.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멋대로 차지한 거, 그게 원인이었던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는 언론이, 내 기억에는 이 1970년대 80년대까지 그걸 비판한 언론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비판했었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강제로 점령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해서 문제가 됐다. 이걸 비판하는 언론들이 80년대까지 있었어, 전 세계에.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 사라져. 왜? 90년대가 뭐냐? 소위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회의가 열려요. 여러분 응답하라 1994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맨 첫 번째 장면에 삼천포가 서울에 옵니다. 서울에 왔는데 얘가 신촌에 있는 하숙집을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서울 시청역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개고생해서 11시간 만에 가는 얘기가 나와. 그때 유할 반대 그런 얘기가 나와. 그게 94년도 일이야.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그때 유할 반대가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거야. 그러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뭐였느냐? 소위 1989년에서 90년에 소련이 무너져. 소련, 동독, 그 다음에 중공이 공산주의를 포기해요. 그러고 나자 이제 미국의 독주가 시작이 된 거야. 미국이 혼자 잘 나가게 된 거야. 그런 다음에 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드는 거야. 그게 우루과이 라운드였어. 그래서 그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의 내용이 뭐냐? 세계 무역기구를 만들자. 그러면서 그 세계 무역기구라는 게 뭐냐면 각 나라에 있는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 장치들을 없애는 거. 그게 세계 무역기구야. 뭐요? 요거 사회책에서 배운 애들도 있어. 잘 생각해봐. 세계 무역기구의 핵심이 뭐냐면 무역 장벽을 없애는 거다. 들어봤죠?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사회책에 그렇게 나와. 무역 장벽을 없앤다. 자, 무역 장벽이란 표현은 무역하는 사람,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인가 그거. 그 무역 장벽이라는 말은 누구의 입장에서 장벽일까요? 누구 입장에서 장벽이야?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장벽이잖아.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의 목적은 뭐야?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보호무역 장치인 거야.
미국이나 잘 나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볼 때는 보호무역 장치가 무역 장벽이었던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각 나라들의 보호무역 장치를 없애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그게 뭐냐? 결국은 그럼 그런 회의를 주도한 게 누구냐? 그런 자, 그러니까 어때요? 무역 장벽을 없애는 회의, 좋은 말로 들리잖아. 그지? 각 나라의 무역 장벽을 없앤다는 얘기 좋은 말로 들리잖아.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무역을 잘할 수 있도록 막 우리를 도와줄 것 같잖아. 그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사실 무역 장벽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가 자기 나라의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들이야. 그걸 없애는 게 세계무역기구의 목적인 거야. 그래서 90년대 초에 세계무역기구를 만들려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틈이 생긴 거야. 어떤 틈이 생겼냐?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무역기구를 만들고 우리가 계속 주도할게. 유럽이 왜? 라고 한 거지. G7을 데리고 미국이 우리가 이제 이 세계무역기구를 주도하자. 내가 짱할게. 그랬더니만 G7의 다른 나라들 프랑스, 독일, 영국이 왜? 네가 왜? 라고 한 거야. 너네 나토 내가 얼마나 많이 무기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당연히 내가 짱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왜 짱을 하는데? 지금 뭐 소련도 없고 중공도 없고 이제 사회주의의 위협은 없는데 뭐하러 우리가 너랑 같이 그 무력 연대를 해야 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 WTO가 안 된 거예요. WTO를 만들기로 주장했지만 안 된 거야. 그러면서 각 나라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0년대부터 유럽은 EU를 만드는 추진을 해. 영국, 프랑스, 독일 얘네들 그러니까 물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주도했지. 프랑스하고 독일 이런 잘 나가는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유럽을 하나로 묶어버리자. 경제 공동체로 EU를 만들자는 거지. 원래 EC인가가 있었는데 유럽 경제 공동체 그걸 유럽 연합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만들어져. 90년대에. 그리고 그 아세안 그래서 요 태평양을 앞두고 그러니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그 동남아시아하고 호주하고 그러니까 나 호주가 지네가 아세안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호주 원주민이 아시안이라는 거지. 그 좌우지간 이제 이 동남아시아 일대를 묶는 아세안 요게 나눠지나 보다. 그러면서 하여튼 구역 경제가 생기는 거야. 블록 경제. 90년대에 블록 경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세계 무역기구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선진국들 간에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살짝 말이 안 맞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미국이 나프타라를 갖고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먼저 묶어버린 거야. 90년대에 만들어져. 그러면서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그게 자기네들끼리는 무역 장벽을 없애는 모델들을 만드는 거야. 그게 미국이 제일 먼저 만든 나프타. 그래놓고 그 FTA를 각 나라에다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무역기구가 만들면 모든 나라가 자기네 나라의 보호무역 장치를 포기하는 건데 그런데 FTA를 하면 그 나라와 개별적으로 뭐라는 거야? 보호무역 장치를 없애는 거야. 그런데 이 FTA의 문제점은 뭐다? 최애국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나라하고 무역 장벽을 없애버리면 다른 나라하고 FTA를 맺을 때도 똑같은 조건으로 맺어야 되는 거야.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설명 잘 안 하고 지금 막 이명박 박근혜가 미친 듯이 FTA를 해버린 거야. 노무현도 FTA를 하려다 말았단 말이야. 이게 우리한테 과연 이익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 좌우지간 지금 소위 FTA라든가 그러니까 그 FTA를 주도하고 WTO를 만들려고 하고 얘네들이 주도하는 흐름은 뭐냐? 세계 금융 자본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세계 금융 자본.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나라 은행도 대부분 이 세계 금융 자본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다음 하나은행 이게 제일 큰 은행들이잖아. 그 은행들의 주식 제일 많은 분을 세계 대자본이 가지고 있어. 세계 대자본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세계 대자본이 왜 우리나라의 은행 지분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만이 아니야. 전 세계 은행 지분을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금리를 얘네들이 조정을 해. 세계 금리를 얘네가 갖고 논다고. 그걸 일단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세계 금융 자본은 누구냐? 예. 세계 금융 자본이 누구냐? 얘네들이 목적이 뭐냐면요. 세계 금융 자본의 목적은 뭐냐? 공장을 만들면, 가령 공장을 만들면 여러 사람, 일단 땅 주인이 땅을 팔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가 일어나니까 설비 투자를 제공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 원자재를 사서 그 원자재를 생산하는 사람도 돈을 벌고,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그래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자본가도 이윤을 얻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산업을 만들고 그 투자를 한다는 건 그런 개념이야. 투자 활성화라는 게 그거라고. 공장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먹고 살자. 그런데 세계 금융자본이 해보니까 공장을 지으면 뭐가 생겨?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그래. 그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그 공장을 짓지 않는 자본이 생긴 거야. 투자는 하되 공장을 짓지 않아. 대신 얘네들이 하는 건 뭐냐? 그 공장, 그러니까 회사들을 사서 쪼개 파는 거야. 그게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유명했던 말인데, M&A. 들어봤어? M&A. 들어봤죠? M&A 들어봤죠? 그거야. M&A가 그렇게 나온 거라고. 여러분이 그 영화 귀여운 여인들이란 영화를 보면, 귀여운 여인? 줄리아 로버츠의 데뷔작이죠? 귀여운 여인에 보면 거기 리차드 기어가 하고 다니는 일이 뭐냐? 그게 M&A야. 엄청난 돈을 가지고 회사를 하나 그 싼값에 인수를 해서 쪼개 파는 거야. 돈 될 만한 거는 지분을 갖고 돈 안 되는 건 그냥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 부도를 내버리는 거지. 문 닫아버리는 거야. 그걸 하는 그게 로버트 기어였고, 그 로버트 기어한테 줄리아 로버츠가 한마디 묻잖아. 당신은 이제까지 아무것도 만들어 본 게 없죠? 그 말을 듣고 리차드 기어가 회의가 들어서 그 회사를 쪼개서 없애버리려던 걸, 거기 보면 이제 리처드 기어가 어떤 할아버지 사업가하고 그 손주인가 나와. 걔네들한테 회사를 인수하려고 그러잖아. 그 회사를 인수하는 조건이 이 할아버지가 원한 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이고, 리처드 기어의 친구는 막 줄리아 로버츠를 강간하려고 했던 그 친구는 그냥 하던 대로 쪼개 팔자는 거였고, 리처드 기어가 줄리아 로버츠를 만나서 반성하면서 나중에 그 회사를 인수해서 자기가 경영하겠다고 결론이 나는 거야. 몰랐지? 이 줄리아 로버츠의 허벅지 길이만 보고 리처드 기어랑 피아노 위에서 섹스했다 이것만 기억하지, 그 영화에 달려있는 경제 얘기는 잘 모른 거야. 그 영화가 나온 시점이 90년대 중반이에요, 미국에서. 미국의 90년대 중반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전 대자본이 90년대 중반부터 하고 다닌 짓거리가 그거야. 회사 사서 어떻게 하는 거? 조각 내서 알짜배기는 지가 지분 먹고, 주식 뻥튀기해서 팔아먹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이건 이윤이 안 남으니까 부실해라고 결론 내리고 없애버리고, 그들이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 온 게 우리나라 IMF였던 거야. 그들이 돌고 돌아서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 왔던 게 그게 우리 IMF였던 거야.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자,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그 금융대자본이 더 이상 공장을 짓지 않고 90년대부터 그 돈을 가지고 세계를 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어느 지역에 개발 붐을 일으키거나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막 설레발을 쳐. 그래서 막 외국 투자자들을 모아. 그래갖고 주식을 막 뻥튀기를 해갖고 팔고 튀고 먹튀를 하는 거야. 얘네가 먹튀를 하는 거야. 그 먹튀를 하면서 세계 금리까지 갖고 노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면서 적절할 때 나라 하나씩을 부도를 내는 거야. 그래서 90년대부터 그 IMF가 오는 거야. 우리나라의 론스타 먹튀 이런 게 다 그렇게 연관된 거야. 이게 좀 알아들어요? 이거 알아들어?
그 IMF가 그런 배경이었다고. 우리는 김영삼이 뭐 잘못해서 온 줄 알았잖아. 그게 아니라 폭탄 돌리기라고 해서 이것들이 대자본이 도는 거야. 돌면서 지네가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 가령 우리나라에서 해먹을 게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멀쩡해. 그럼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잖아. 일단 무너지게 만들어서 경제위기를 갖고 와. 경제위기라고 선언해. 그래서 노동자들 몽땅 잘라도 감히 그 당시 IMF 당시에 그때 노동자가 다 잘린 거야. 시위도 못 해봤잖아. 경제 위기라는데 어쩔 거야. 국가 변란이라는데. 그냥 다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무능해서 잘못 대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IMF라는 이 조직이 돌면서 세계 금융 대자본이 돈다는 거야. 돌면서 우리한테 먹튀했던 그 실력으로 어디를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을 먹튀한 거야. 그게 브릭스 열풍. 2000년대 중반에 브릭스 열풍이 그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역시 봐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꼴 났지. 브라질. 요즘에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 할 때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죠? 룰라가 물러난 뒤에 브라질 지금 전국이 굉장히 안 좋잖아. 인도. 그 브릭스 열풍 뒤에 인도 뉴스 나오면 매 성폭력 뉴스야. 그 외국인 강간 사건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지?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내부적으로 중국 내부의 인권 탄압 문제를 비롯해서 빈부격차의 심각성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 마피아 문제 들어봤지? 이 대자본이 돌고 나면 그 나라 경제는 박살이 나는 거야.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면서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고 그랬던 거야. 이 얘기 또 오늘 깨달았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을 주도하는 게 누구야? 유택의 자본이라고. 이 판을 주도하고 있는 게 유태인들이라고. 유태인이 옛날에 유럽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성장할 때 가졌던 뿌리 돈, 그 대자본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도 지네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살만한 나라에다 비싸게 팔아먹기. 그거 주도하는 게 그 새끼들이라고. 유태자본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 대자본. 그럼 유태인만 대자본이 아니라고. 세계 금융 대자본에는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여기서 결론이 유태인이 악마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악마는 누구야? 악마가 누구야? 세계 대자본. 세계 대자본. 그 세계 대자본들이 지금 어디를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래서 그들이 다보스 포럼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투자라는 이름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걔네들이 지금 세계 금리를 가지고 올려라 마라 기준금리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 나오잖아요. 자, 음모론 쩌네. 그래.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냥 음모론이라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 그래. 그러니까 음모는 네 반스 속에 있으니까 가서 얘기 잘해봐.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이게 아무나 알아듣는 방송은 아니야.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결국은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전 세계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서민 경제의 몰락, 이거 누가 주도하는 거야? 이걸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야. 세계 금융자본이 그걸 주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 서민들도 점점 가난해지는 거고, 미국의 서민들도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가난해진 거고, 일본의 장기 침체도 10년이 이상이 됐고, 선진국의 서민들은 전부 다 가난해지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금요일에 얘기했잖아. AI 이야기. 사무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무직 일자리를 10분의 1도 아니야. 100분의 1로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노동력으로 하던 일들을 AI를 개발을 해서 인공지능에다 맡겨버림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버린 거야.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려는데
노동자들이 자꾸만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니까. 그래서 AI로 생산하고 컴퓨터로 일 보면서 사무자동화 시스템으로 일하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버린 거야. 그런데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진 건 결국은 누구 때문이야? 세계 대자본이 AI와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 요 컴퓨터 전자산업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사라진 거잖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의 분노를 어딘가 다른 데로 돌려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뭐야?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유색인종이 네 일자리를 뺏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네 일자리를 뺏고 있다. 그럼 가난한 나라의 이주 노동자들이 정말 일자리를 뺏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자리를 뺏어서 외국인 노동자한테 주는 게 누구야? 자본가야. 사장들이 내 일자리를 뺏어서 그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반값에 일자리를 넘긴 거라고. 그러면 내 일자리를 뺏은 건 사장이야. 그런데 그 사장에 대한 분노를 뭘로 돌리는 거야? 이슬람 세력, 외국인 노동자, 유색인종, 히스패닉 돌리는 거야. 나는 미국에서 지금 흑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 경찰들의 폭력이 우연일까? 난 우연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미국에서 흑인 10대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 그러니까 그 사망사고가 있었잖아? 이 프랑스에 지금 뭐 시사 무슨 주간지에 테러 사건? 독일의 무슨 언론사에 불지른 사건? 이런 사건들이 과연 우연히 발생한 걸까? 우연히? 자, 무엇보다 지금 이슬람 세력이 하마스라며. 근데 하마스가 지금 프랑스 테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 자, 봐봐요. 하마스라는 조직이 소위 세계 테러 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거야. 세계 테러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게 하마스라는 조직이래. 그런데 하마스가 프랑스의 테러를 비판을 했어. 뭔가 좀 안 맞지? IS를 이끌고 있다는 하마스가 프랑스 언론사에 대한 테러는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야. 즉, 프랑스 언론사에 대한 테러 누가 했냐는 거야. 프랑스 언론사에 대한 테러 누가 했냐고. 자, 생각해봐요. 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부분은 추측이야. 자, 지금 전쟁을 한번 해야지 먹고 사는 무기 산업자들이 있어. 그런데 전쟁의 명분이 없어. 뭔가 위험한 존재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들이 사고를 치고 있으니, 그들이 사고를 치고 있으니 조심해라. 그런 위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건 무기 산업자들이 미국에서 이제 무슨 일도 있었냐. 미국에 나온 영화야.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갖고 무기를 개발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무기가 쓸 수 없는 무기야. 그런데 쓸 수 없는 무기인데 사용 자체를 안 해. 쓸 수 없는 거냐와 사용을 안 하는 건 다르잖아. 너무 치명적이라서 사용을 안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무기는 잘못 만들어진 무기야. 그런데 그 잘못 만들어진 무기를 팔아먹는 거야, 비싸게. 쓸 수 없는 무기인데 너무 치명적이니까 못 쓴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 세계 그 무기 산업자들이 만드는 무기가 그런 거라는 거야. 너무 치명적이라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값은 엄청 비싼, 철저한 보안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도 없는 그런 무기. 전쟁을 하면 경제가 돌아가던 건 옛날에 1, 2차 세계대전 때야. 왜? 총을 만드는 회사, 손으로 노동자들이 만들고 군복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게 돈이 됐어. 그게 경제를 돌리는, 전쟁 준비하는 무기 만드는 게 수제로 만들고 공장에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만들기 때문에 그게 일자리가 됐던 거야. 그러나 지금 무기들은 너무 치명적이고 철저한 보안 속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수 과학자들이 참여하지
대규모 일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야. 이게 베트남 전쟁 때부터 베트남 전쟁 이후로 전쟁을 해도 남는 게 없는 이유예요. 전쟁을 해도 남는 게 없는 이유가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야. 왜?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군복도 과연 우리나라에서 만들까요? 한 예로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이 입는 군복 우리나라에서 만들까요? 우리나라 업체에다 주문하면 값싼 노동력을 데리고 만들어서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더 이상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이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을 팔아야 될 세력이 있어.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게 누구야? 대자본이야. 대자본. 이 대자본은 뭐야? 노동자들의 월급을 달라는 요구. 이걸 찍어 누르는 게 목적이야. 노동자들을 자르는 게 목적이라고. 비정규직을 일반화하고 그게 목적이야. 자, 그러려면 이 사람들에겐 뭐가 필요해? 적당한 위기가 필요해. 적당한 위기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윈윈 하는 거죠. 원래 오바마는 전쟁 중시, 그러니까 무기 산업자들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오바마는 일반 산업가들, 일반 민간 산업자들의 지원으로 대통령이 됐어. 그런데 오바마가 어떤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 맺고 끊지를 못해. 그 이유가 뭐야? 이 일반 경제 산업하는 사람들도 그런 적당한 긴장 관계가 필요했다는 거지. 적당한 긴장 관계가 필요한 거야. 노동자들을 겁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자, 지금 얘네들이 금리 얘기를 막 하면서 경제 위기라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못 하니까 잘 모르잖아.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서 계속 뭔가 금리 인하라면 뭔가 해법이 거기 있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무슨 얘기냐? 오늘 변상옥 대기자가 그랬던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 정말로 국민들을 돕기 위한, 우리나라 국민 서민을 위한 금리 인하는 뭘 해야 돼? 대출 이자를 내려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금리 인하, 그 금리 인하는 뭘 내린다는 거야? 저축 이율을 내린다는 거야. 전 세계에서 이 새끼들이 내린다는 건 대출 이자가 아니라 저축이자야, 저축이자. 돈을 맡겨놓은 돈에 대한 이자를 낮추고 대출 이자는 안 낮춰주는 거야. 지금 거의 대출 이자가, 예금 이자가 2%도 안 된다며. 그지? 그런데 대출 이자는 안 떨어져. 거의 그대로야. 그죠? 그러면 왜 저들은 저축이자를 내릴까? 그거예요, 바로. 적금에 대한 이자를 자꾸 내리면 그 돈으로 뭘 하겠어? 주식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겠지. 지금 주식과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누구야? 지금 부자들이잖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 곧 똥값 된다는 거 아니야. 곧 똥값 될 거 아니야. 그 전에 자기 재산 챙기겠다는 거지. 저축 찾아서 주식 투자해라. 저축 찾아서 아파트 사라 이거야. 그래서 최경환이가 대출 받아서 집 사라는 경제 정책을 내세운 거지. 자기 걸 비쌀 때 팔라고.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금리 인하, 무슨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이런 게 마치 경제 해법인 것처럼 언론들이 떠드는데 이 새끼들이 다 한패라고. 다 한패야. 이 새끼들이 대출 금리를 낮춘다는 건 저축이자를 낮춰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축이자가 내려가면 은행에 있는 돈이 시중에 풀려서 경제가 활성화돼 개지랄이야. 물가만 올라가고 시중에 돈이 많이 돌면 물가만 올라가고 생산은 안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물가가 올라가요. 그렇잖아.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생산 안 해. 요만큼만 만들어놨어. 공장이 생겨야 더 만드는데 공장은 안 만들어. 그런데 돈이 많이 풀려. 그러면 이 물건을 필요한 사람이 옛날에는 돈 요만큼으로 바꿨는데 돈이 이만큼 풀려. 그럼 이만한 물건을 이만큼 주고 사는 거야. 그럼 물가만 올라가. 그래서 지금 박근혜와 최경환과 그 일당들이 경제계획 3개년 계획? 진짜 지랄인 거예요. 아무런 해결 안 되는
경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야. 아유,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알아들었을까 모르겠네.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살 당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못 알아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지? 자, 오늘 지금 망치부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 충격에 빠져 있을 거야. 그지? 지금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 막 굉장한 충격에 지금 빠져 있고, 못 알아듣는 인간들은 증거를 내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내가 금요일날 알았다고, 금요일날.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 전 세계 선진국의 금융 자본가들은 날마다 엄청난 끔찍한 부자가 되고 있어. 지네 돈을 세지를 못하는 거야. 세다가 죽을 만큼의 돈을 가져. 그런데 선진국의 서민들은 날마다 계속 가난해져. 그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대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이윤을 쪽쪽 빨아먹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쪽쪽 빨아먹고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작년에 유럽 가고 재작년에 유럽에 가고 작년에 미국을 가보면서 깨달은 거야. 세계 물가는 통일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의 물가는 통일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야. 물론 양들은 달라져. 그 나라 문화와 그 취향에 따라 양은 달라지는데 물가는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야. 물가는 비슷해지고 있어. 그런데 소득은 달라. 소득은 다른데 물가가 비슷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본가들이 가령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헤쳐먹은 방법, 그걸 애플이 똑같이 해먹고 있어 지금. 미국에서 애플을 전부 다 약정해서 전화기 사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원래 애플 가격이, 애플 전화기가 언제까지? 2010년까지 30만 원대였어. 애플 3, 4가 30만 원대였다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아이폰 6가 96만 원에서 시작해서 120만 원까지 팔아. 전 세계 비슷하게. 4배, 3배가 올랐어, 3배가. 3배가 오른 거야. 그런데 그 가격은 전부 다 약정한 가격이야. 그러니까 이민 가도 똑같아요. 이민 가도 똑같은 거야.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의 처절한 얘기 해줄까? 미국에 이민을 가잖아. 여러분이 보험을 못 들어요.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야. 미국에서 여러분이 병에 걸리잖아. 그럼 그냥 죽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암 걸리면 거기서 죽어. 한국에 돌아오기엔 보험이 없고 미국에서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을 못 드는 거야.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를 보험료로 내더라고. 한 달에 100만 원인가? 하여튼 엄청난 돈을 보험료로 내는데 그렇게 비싼 보험에서 안 되는 게 더 많어. 안 되는 게 더 많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민 가면 좋겠다. 유럽은 병원이 공짜잖아요. 공짜인데 유럽은 기다리다 죽어. 영국 병원 공짜예요. 이탈리아 병원도 공짜이고. 그런데 유럽의 병원들이 공짜인 대신 기다리다 죽는 거야. 왜? 순서. 미리 예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다리다 죽는 거야. 그리고 미국은 돈 없어서 죽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도야. 김대중이 만들었잖아. 이 보험 제도를 미국에다 만들려고 했던 게 오바마였고 그게 좌절된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세계 돌아가는 판이다. 예. 자, 여기까지 다 이제 이거 얘기했지. 자, 그럼 이제 남은 이야기는 뭐예요? 자, 하여튼 오늘 막 말이 되게 빠르고 얘기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걸 그냥 하루에 한 개씩 하고서 그냥 시간을 때울까 했는데 왠지 또 내일부터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할 얘기는 이 얘기야.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까지 무슨 얘기지? 송일국 매니저 사건, 청와대 항명 사건, 그 다음에 지금 정치 뉴스와 뒤에 숨어있는 경제 이야기, 그 경제의 큰 뒷배경, 그러면서 종북몰이, 그러니까
반이슬람 연대라고 주장한 반이슬람 주장이라 하는 언론이나 종북몰이 하는 언론이나 이게 뿌리가 같다는 거야. 지네끼리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야. 전 세계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프랑스의 시위가 반이슬람 시위다. 물어봐. 반이슬람 시위인지 반테러 시위인지. 그건 정확한 반테러 시위야.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시위야. 그러면 주진우, 김어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시위인 거예요. 프랑스 시위는 김어준, 주진우, 망치부인 같은 대한언론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야. 또 신은미 콘서트에 테러 있잖아. 프랑스 사람들의 시위는 모든 테러에 대한 반대야.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프랑스의 시위는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시위야. 신은미 콘서트 같은 데에서 이런 테러짓 같은 거 하지 말란 얘기야. 주진우, 김어준, 망치부인 같은 대한언론 혹은 진보적인 언론 탄압하지 말란 얘기야. 그걸 왜 반이슬람 시위라고 개뻥을 치냐? 개새끼들아. 시끄럽지? 그래? 미안해. 내가 너의 고민을 한 큐에 날려줄게요. 그래, 이게 아무나 듣는 방송이 아니라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누군가에게는 진실의 호통으로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시끄러운 항아리 깨진 소리로 들리지. 내가 이해를 해.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학자가 보기에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막 학자들이 텔레그램 해요. 쪽지를 보내요.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막 토론하고 싶대요. 전문 용어로. 나 전문적인 토론은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지금 밝히는데요. 세계 학자 여러분, 저는 전문적인 토론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방송 끝나면 말 시키면 몰라요. 방송 때 나온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딴 데서 온 메시지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 끝난 다음에 나한테 전문적인 토론하자라도 난 잘 몰라요.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맞으면 맞다라고 설명이나 좀 해주세요. 보충 설명이나. 예. 근데 이제 바보들이 들으면 시끄러운 소리지. 자, 그러면 우리 정동영 얘기로 넘어갈게요. 정동영 이야기. 자, 정동영의 탈당. 나는 이 얘기를 보면서 모든 언론이 정동영 탈당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모든 언론에 공통점이 또 있어. 뭐예요? 국민 모임인가? 국민 머시기. 그 명진 스님하고 제야 인사들이 만든 그 국민 모임인가? 국민 모임이라는 데가 왜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거 들어봤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뉴스에서 국민 모임이란 사람들이 왜 만들어졌냐? 그런 얘기 설명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무도 그 설명은 안 해. 국민 모임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지금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야권 전체를 개편하고 개혁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는 거야. 정말로 강력한 야당다운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국민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분당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당을 따로 만드는 걸로 지금 몰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게 잘못이라고. 그게 잘못이라고. 지금 정동영 탈당, 천정배 합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정동영, 천정배가 개입하고 결합해서 힘을 얻고 이건 순전히 어떤 구도냐. 새정치연합에 만약에 박지원이나 문재인이 돼서 나머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승복하지 않고 당이 쪼개졌을 때 그때 이 정동영, 천정배가 간 국민 모임이 새로운 대한야당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정치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가 풀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가 풀리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된다고.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지금 국민 모임이 요구하는 게 뭐야?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야당이 되자는 거잖아. 그 국민 모임은 따로 당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보니까 왜 국민 모임의 문제 제기가 이렇게 묻혀버렸냐? 국민 모임이 만들어진 이유는 내가 제기했던 그 문제,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지금의 새정치연합이 야당답게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 그런데 이걸 따로 당을 만드는 쪽으로 새정치연합은 새정치연합대로 있고 진보여당은 또 진보여당으로 있고 그 국민모임의 당이 따로 만들어지는 걸로 지금 몰아가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내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국민모임이 뜻을 분명히 해야 돼요. 따로 당을 만드는 게 목적이냐? 지금의 야권 전체를 재개편하자는 게 목적이냐? 지금 현재는 국민모임의 문제의식이 전혀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국민모임의 목적은 뭐 새정치연합 말고 다른 야당을 만들자는 거야? 어? 그래서 지금 뭐 새정치연합에서 문재인계 박지원계가 지금 막 지금 전면 달리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이기고 하나가 지면 나머지 진 쪽 때리고 또 다른 야당을 만들겠다 뭐 그런 거야? 목적이 뭐야? 예. 자, 나는 그래서요. 지금 언론은 정동영이 탈당해서 이 무슨 국민모임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이런 그러면서 새로운 야당을 만들려고 한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도 나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 국민모임이라는 그 어르신들이 지금 정말 새정치연합 말고 그 당 밖에서 다른 당을 만드는 게 목적이냐. 망치부인이 맨날 주장했던 지금의 모든 범야권을 하나로 묶어낼 강력한 개혁진보 야당을 만드는 게 목적이냐. 그 목적을 분명해야 된다. 왜 논점이 정동영 천정배가 오냐 안 오냐로 가냐고. 어? 왜 오냐 안 오냐로 가냐고. 이거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솔직히 정동영 천정배는 이미 한물 간정치인들 아니야? 재기불능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간다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지금 필요한 건 모든 민주세력이 모든 진보개혁 세력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 야당을 만드는 거. 거대 야권 연합 야권 통합 세력. 그래서 지금 독재 부활하려는 세력에 맞서는 거. 지금 야권에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잠깐만. 아, 지금 저기에요? 멈췄어요? 방폭됐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는 얼렸어요. 야, 내가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드디어 또 방폭이 되는구나. 그래요. 자, 지금 계속 멈춰 있어요? 잠깐만. 지금 이제 내가 얼려놓고 할게요. 혹시라도 방폭이 될까봐. 예, 혹시라도 방폭될까봐 얼려놓고. 예, 지금 얼리니까 버퍼가 중단된 거죠? 예, 지금 얼리니까 버퍼가 중단된 거지? 그지? 예. 자, 어때요? 지금 본방의 매니저님들. 예, 본방의 매니저님들. 여전히 버퍼 중이에요? 풀렸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필요한 건 네. 또 중단됐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정치 상황을 풀어갈 지금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무능한 박근혜 정권의 해답 없는 경제정책 그리고 정말 이 무슨 40년 전 50년 전 독재 치하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정치를 막아낼 그들의 전횡을 막아낼 반독재 민주화 권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려면 지금은 비상상황이고 모든 민주주의자들 하나로 묶어내서 강력한 하나의 야당이 만드는 게 필요하지 이 당 저 당 잡당 만드는 게 필요한 거 아니다. 응? 그리고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정치판을 그리는 애들은 그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 지금 박지원계 문재인계가 한판 대판 붙어갖고 둘 중에 하나가 지면 그 진 사람들은 탈당해서 나갈 거다. 그러면 그 세력을 흡수해서 다시 당을 한번 해보자. 그럼 뭐야? 뭐 패자 부활전이야? 패자만 모아서 뭐
하나 또 만들게 되면 잡당 만들겠다 뭐 이런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자, 나는 지금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요. 예, 컴퓨터로 보면서는 지금 방송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나만 잘 보이는 건가요? 매니저님들 좀 써보세요.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매니저님들, 예, 예. 나는, 예, 방송 잘 되고 있어요? 컴퓨터는 정상이다. 내가 지금 모바일로 들어갔어.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잘 되고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 지금 새정치 아니야 됐다. 나는 내가 옛날에 작년에 내가 그 전국 순회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 내가 전국 순회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지금 새정치연합이 살 길은 딱 하나다. 작년 여름에 8월달부터 내가 저기 9월달까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걸 내가 지금 다시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랄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과연 지금 우리 야권이 답을 찾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나 오늘 아침에 되게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했다.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소선거구 제도다. 그 소선거구 제도 문제를 개혁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11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너무 반가웠어요. 예. 자, 그 다음 또 얘기가 있어. 뭐냐? 이것도 얼리고 할게. 예. 얼리고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또 방폭이 될까봐. 여러분 혹시 방폭되면 알아서 돌아오세요. 예, 알아서 돌아오세요. 자, 미국하고 북한이 대화를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예.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마음이 있다. 근데 비핵화는 전제다. 말이야 막걸리야. 조건 없이 대화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비핵화다 어쩐다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 그래놓고 비핵화가 전제래. 그건 비핵화를 전제로 얘기한다는 거야. 비핵화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비핵화 좋은 말이에요. 비핵화가 뭐냐? 우리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없앤다는 얘기야. 그러면 북한은 비핵화에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자기네 핵무기를 포기할 마음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뭔 얘기야? 자, 남한과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비핵화는 북한만 핵무장을 풀으라는 얘기잖아.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유럽에서 원하는 건 뭐야? 한반도 비핵화야. 응? 세계 평화주의자들이 원하는 건 북한에다만 핵무기 풀어라. 그러면 그 북한 또라이 새끼들이 풀겠냐? 그 깡통 새끼들은 틈만 나면 사고친 새끼들인데 걔네들이 너네만 풀어라 그러면 풀겠냐? 한반도에서 미국이 배치한 핵무기 빼고 그리고 나서 북한하고 평화조약 맺어주고 더 이상 전쟁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해주면 북한 애들도 핵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그게 옛날에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6나라가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그거예요. 미국도 핵무기 훈련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그런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핵 시설을 철거한다. 그게 육자회담에서 나눴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이 계속 육자회담의 약속을 지켜라가 그 얘기야.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한국은 끊임없이 미국, 북한만 비핵화해라. 그 얘기는 뭐야? 대화 안 하겠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전 세계에서,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또 방폭시키려나? 핵무기를 전쟁에 사용해본 딱 단 한 나라는 누구일까요? 전 세계에서 전쟁에 진짜 핵무기를 썼던 단 한 나라는 누구? 누구?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 미국 말고 아무도 핵무기를 전쟁에 쓴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관계인 나라가 단 한 나라가 있어. 누구야? 북한이야.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게 뭐야? 북한이 미국에 계속 원하는 게 종전협정이야. 휴전협정을 종전으로 바꾸자.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를 사실 핵무기를 진짜 썼던 건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핵무기를 빼달란 얘기야. 한미 군사훈련이 그거 아니야. 핵전쟁 준비하는 훈련.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거야. 자, 오늘 나의 이야기가 뭐 어느 만큼 이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이 통합진보당 당원의 자식들까지 왕따 당한다며?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지역 모임에서 나가라는 차별을 받고, 그리고 통합진보당 당원의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가족 자녀들까지 그 연좌제처럼 막 그 지역 시민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야. 옛날에 그 박정희가 죄 없는 그 진보 인사들을 인혁당이라는 이름으로 간첩으로 몰아 사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그 인혁당 희생자의 아들이 4살인데 걔를 나무에 묶어놓고 총살하는 놀이를 하면서 놀았대잖아. 언제까지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할 거냐. 어디서 지금 사회적 연좌제야. 이게 뭐냐면요. 내 또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또 중요한 얘기가 떠올랐어. 내가 금요일에 하려다 만 얘기. 세계인권선언 얘기 있잖아. 세계인권선언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의 지식인들이 깨달은 거야.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끊임없이 자본의 욕망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윤을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욕망을 멈추지 않으면 온 세계가 쪽박을 차는구나. 특히 미국은 그때 전쟁에 화를 입지 않았는데 유럽은 철저히 전쟁으로 파괴가 된 거야. 그래서 전쟁 이후에 깨달은 게 세계인권선언에 나오는 인종이나 뭐 종교나 성별이나 뭐 재산의 정도라든가 피부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 나라, 단지 모든 인간이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 그게 세계인권선언이야. 그래서 그 인권 개념이라는 건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박원순이 인권선언 하겠다 그랬다고, 동성애를 찬양한다고 개 지랄 연병을 떨어갖고 인권선언을 무산시켰죠. 이게 다 연관된 흐름이야. 그 미국의 흑인 10대가 총 맞아 죽거나 목 졸려 죽었어. 그걸 인권의 개념으로 다가가지 않고 미국 경찰이 뭘 잘못했냐라고 얘기해. 지금 통합진보당이, 내가 얘기했지. 난 통합진보당이 하면 이가 갈린다고. 내가 걔네 때문에 2012년 그 추운 겨울에 감옥살이 억울하게 3개월 했던 사람이야. 통합진보당 하면 아주 그냥 이가 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증거와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해산 명령이 내려졌어. 근데 그 명령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비난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이게 무슨 야만적인 짓이야. 이게 웬 폭력이야. 당신들은 정말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맞습니까? 세계에서 지금 프랑스에서 시위하는 게 반이슬람 시위 거짓말이라고. 프랑스 시위는 자유와 평화를 위한 시위야. 자유는 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위한 시위야. 평화는 뭐야? 테러에 대한, 부당한 폭력에 대한 반대하는 시위야. 왜 전 세계 언론은 지금 프랑스 시위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망치 부인 이야기를 몇 명이나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망치 부인의 방송을 어디까지 얼만큼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뭐 내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 안 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셨는데 망치 부인 방송을 듣고 전혀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됐다 이런 분 계세요? 팬클럽은 손들지 마. 오늘 처음 오셨는데 망치 부인, 아까 오늘 가입하신 분은 예외고요. 오늘 처음 와서 망치 부인 방송을 봤는데 그동안 몰랐던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됐다라는 분 손. 옥철 박소리. 네, 들어보니까 알아듣겠어요? 사실 이 방송이 내가 오늘 보니까 내가 너무 산만했죠. 그치? 산만해갖고 이게 좀 잘 못 알아듣겠죠? 알아들었다면 고맙고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었으면 내 탓이야.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미안합니다. 예. 사실 내가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한 이유 중에는 뭐가 있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내내 그 미국의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목표만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나타났다.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 방송을 쫙 했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맨 처음에 그 뉴저지 새사모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은 약자였고 그들더러 만들지 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는 강자라고 봤어.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나는 약자와 강자 사이에 약자 편이 기본이니까. 그래서 일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그들 앞에 강자가 아닌가? 맨 처음에 시작은 그 약자를 괴롭히는 그 강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나는 그들 앞에 내 스스로 강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뒤로 기가 막힌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걸 더 이상 까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누가 그 뉴욕에서 글을 썼어. 응? 뭐 해보려고 그러다 좀 잘못된 건데 망치 부인이 많은 정치적인 현안들은 냅두고 맨 자기들 욕만 한다. 그 비판을 보면서 그래 그 말도 어느 정도 맞겠다. 예.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우리에게 비판을 했을 때 그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비판을 통해 나의 한계를 하나 극복하고 가는 거지만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비판받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또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한다. 모든 인간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데 그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내일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나는 맨 처음에 정의감에서 시작했는데 나의 정의감에 혹시 또 나보다 약한 자가 상처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잠시 쉬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국에 대한 관심을 껐냐? 그건 절대 아니야. 지금은 조금 숨 고르기를 하는 중이에요. 숨을 골라서 혹시 내가 실수하는 게 없는지를 지금 다시 점검하는 중이에요. 물론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이 100% 맞다라고 저는 확신 못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100% 못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망치부인의 이야기를 그 100%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망치부인이 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철저하게 검색해 보시고 검증해 보시고 사실로 확인된 부분만 믿어주시기 바래요.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망치부인 말을 무조건 믿지 마시고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세요. 시청자 의견란에 의견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올리셔서 제가 바로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할망구, 저 할망구 맞아요. 우리 딸이 뭐래더라? 우리 조카가 이렇게 고양이 짤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나한테 고양이 짤로 얘기를 해. 근데 오늘 방송할 때 자기가 내 어깨에 이렇게 고양이 모양으로 얹혀져 있고 싶다는 거야.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럼 이제 우리 엄마 망실행 되나? 얘가 지난번에 망수로 이후로 망자 붙이기에 재미를 붙였어. 그래갖고 이제 밥 먹고 오다가 막 바쁘다고 방송하러 오다가 내가 어딜 들러서 뭘 보니까 망치부인 치사해. 자기가 바쁘다고 빨리 가자 그러더니 지 필요할 때는 멈추는군. 그래서 뭐? 망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가나?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더라? 시계 한 일 멈추는 사람이 있던데. 그 다음에 또 뭐? 망자민 버튼하고 또 망민준. 엄마가 망민준이야? 시간을 멈추게? 막 이러면서 요즘에 이제 그 망자 붙이는 걸 아주 그냥 재미를 붙였어. 그 다음에 이제 맨날 내가 이제 주차를 하고 올라오면서 아빠는 맨날 엄마가 차를 빼면 거기다 차를 댄다고. 그랬더니 망심일체로군. 예, 나 할망구 맞아. 손주를 낳았어. 내가 낳은 건 아닌데 손주가 생겼어. 우리 딸이 낳은 건 아니고 조카가 낳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할망구라고 불러도 별로 화 안 나. 근데 니들 나를 할망구라고 부를 때는 나보다 20살 많은 박근혜는 뭐라고 부를 거냐? 좀비인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방송 내용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알아들을 자들만 들을지어다. 망치부인이 방송을 하고 나면 특히 금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충격 먹었다. 내진 소름 끼쳤다. 망치부인님 정말 정신이 번쩍 들어요. 라부터 시작을 해서 망치부인 이야기를 정말 가슴으로 듣는 분들이 계세요. 난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아는 만큼 들리는 거야. 하나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하나만큼 듣는 거고 100을 아는 사람은 나는 하나를 얘기했는데 100으로 느끼는 거야. 하나도 모르면 못 알아듣는 거고. 좌우지간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망치부인이 지금 내놓는 대안이 뭐냐? AI 문제, 세계금융대자본의 문제 알겠다. 대안이 뭐냐? 그러면 망치부인은 그동안 대안 없이 비판한 거냐? 왜 그래? 내가 일찍이 얘기했잖아. 계속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세계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전 세계 고통받는 서민들을 하나로 묶어낼 세계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경제 공동체로서 생활협동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살 길이 난 그거라고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전 세계 민주시민 네트워크, 자유와 평화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래서 망치부인의 이야기를 영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망치부인이 이야기한 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세계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다 같이 이 정말 이기적인 금융대자본에 맞서서 정말 서민들끼리 서로 삶을 공유하는 전세계적인 생활협동 조합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하면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런 얘기를 하죠. 드디어 망치부인이 야부리 털다가 미쳤다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 야부리 털다 미친 여자로 보일 수도 있고, 예, 망치 부인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망치 부인의 이야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언제나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이야기를 듣고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온전히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절반만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듣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화내지 않기로 했어. 나는 뿌렸으니 받고 싶은 대로 받아라. 그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돌밭 위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말라 죽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떨어져서 싹은 났지만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진 밭에 이 씨가 뿌려져서 좋은 열매를 100배 1000배로 맺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결과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제 말에 대해서 듣고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못 알아들었느냐 알아들었느냐 해가지고 더 이상 화내진 않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와 평화가 살아있고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위험한 꿈, 서민이 정말 행복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 현재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서민이 걱정 없이 행복한 나라,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긴데, 그래도 한번 망치 부인이랑 같이 꿈을 꿔 보실라우? 꿈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망치 부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라이! 이 뻥쟁이야, 너무나 이상적이시군요. 그래요. 망치 부인이 가는 길은 원래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는 길은 길이 아니지만 100인이 가고 만인이 가면 길이 된다. 그리고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3,481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초콜릿은 망치부인의 불타는 10미닛으로 활용되고요. 여러분의 스티커로는 1000명방을 만들고요. 여러분의 별풍선으로 좋은 데 쓰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공식적으로 기부는 못합니다. 시의원 부인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한 생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참세상 세월호님 고생하셨고요. 풍행국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